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가 11월인데요. 10월이었던 어제와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달력을 한 장 더 넘긴 것 말고는 사실 우리 생활이 새로운 한 달이 되었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건 없을 텐데요. 이렇게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게 되면 마음만은 어제와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마닐라 놀스 세미테리에만 32,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죠.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성절 연휴로 시작하는 11월 첫날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새로 발표된 필리핀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뉴스에 올라왔네요. 필리핀은 국가의 안전과 보안 그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 자본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각 산업 분야별로 외국인의 지분 투자 제한 정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외국인 투자와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목록을 매 2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참여할 수 없거나 제한을 두는 내용들을 지정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말고는 규정이 없는 것들은 다 해도 된다는 의미의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스트롱한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이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였던 2015년 아키노 대통령이 서명한 네거티브 리스트와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참고를 해야 할 사항들은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오늘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발표한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인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공공건축물의 건설과 관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지분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5%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했던 사항인데 이게 40%까지 늘어난 거죠. 이 부분에서 국가 인프라를 건설하는 분야는 제외됐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좀 예외가 되는 거고요. 통신 분야도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 20%까지의 외국인 지분 소유가 이제 4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3 통신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내려진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굵직한 내용들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세세한 분야들이 많아서요. 이 중에서 우리 교민들과 관련이 좀 더 있을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일단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는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분야였는데 이게 풀렸습니다. 레코딩과 인터넷 비즈니스는 외국인에게 허가가 된 분야가 됐고요. 토지와 콘도미니엄 등의 부동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40%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소매업에 대해서는요. 작년 이맘때쯤 잠깐 논란이 있었던 최소 자본 20만 달러 이상 업체에 대해서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큰 변화 없이 250만 달러, 약 25억 원 이상의 투자 기업에 한해서만 소매업이 가능합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게 사실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세세하게 짜여진 내용들인 것 같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큰 내용들이다 보니까 일단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의를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고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필리핀 법을 알고 준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해당 내용을 저희 페이스북 교민 뉴스 그룹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11월의) 첫 번째 뉴스부터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다음 뉴스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재무부 DOF가 올해 3분기까지의 주류세와 담배세 징수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술과 담배 판매 소비로 거둬들인 세금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레의 경우는 올 3분기까지의 징수 목표 금액이었던 396억 페소를 크게 넘어선 493억 페소가 세금으로 거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목표치를 24% 이상 초과한 금액이죠. 담배도 비슷한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의 예상 징수액이 45억 페소였는데요. 실제 걷어들인 금액이 56억 페소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약 23% 정도 초과가 된 금액입니다. 이 두 수치가 당초 필리핀 정부에서 예상하고 목표했던 금액보다 높게 거친 것뿐만 아니라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건데요. 술과 담배의 소비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 부과되고 있던 세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붙이게 되는 세금은 신텍스, 일종의 죄악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 그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을 높이게 될 때,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죄악세, 신텍스가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세금은 높아졌는데 소비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서 결국 국가의 재정 수익만 늘어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또 다른 의미의 죄악세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담배 한 갑당 35페소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필리핀의 연말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폭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이 되고 할로윈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필리핀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준비하는 시즌이 되죠. 이런 분위기에 앞서서 필리핀 정부가 연말 폭죽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행정 지침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폭죽 제조사와 판매상들의 라이센스를 중지하고 규정에 따라서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재확인받은 후 새로운 라이센스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필리핀 경찰 PNP를 통해서 시행이 될 이 행정 지침은요, 폭죽의 제조와 판매뿐만 아니라 사용 시에도 반드시 경찰의 허가를 받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이 폭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내렸었죠.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이 필리핀의 폭죽 문화 때문에 매년 연말연시에 크고 작은 폭죽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정부의 조치 후 예년 평균에 비해서 약 27% 정도 사고가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무려 77%가 낮아졌다고 하니까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올해 연말에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벌써 연말 폭죽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이제 완전히 필리핀을 벗어났죠? 지역에 따라서는 태풍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곳들도 있었습니다만 태풍의 중심이 직접 통과했던 북부 루손 마운틴 프라빈스 지역에는 이번에도 역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늘 드리게 되는 말씀입니다만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참 보잘것없을 정도죠.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11월,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어려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살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11월 첫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